네, 대권 도전에 나설 사람들은 당권에 나서지 말자.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이런 요제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낙연 의원의 행보는 거의 광폭 수준입니다. 지난 7일 당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막걸리 회동을 한 데 이어서 오는 11일에는 4.15 총선 부산 지역 낙선자들과 위로 만찬을 가지기로 했고요. 지난 3일부터는 당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으로서 전국 권역별 순회 간담회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낙연, 김부겸 두 사람이 캠프 사무실 마련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이 상황 지켜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홍영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당권 도전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심을 하신 겁니까? 그럼 출마 선언만 남은 겁니까? 아니, 뭐, 저는 뭐, 고심이 깊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래전부터, 예, 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쭉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 이제, 당에서 이제 전준위가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이제 전당대 일정이 나오고 그러면, 네, 뭐 이제 출마야 그때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공식 출마 선언은 그때 하는 예, 거니까요. 출마 네. 의지에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정리하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핵심 문제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고요. 결국 7개월짜리 그 당 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 네.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네. 줄 세우기라든가 또 사당화의 시비, 그 다음에 또 대선 경선의 어떤 불공정 시비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당원을 개정할 때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갈 경우에는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조항까지 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 29일 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7개월 후에는 대권 후보일 경우에는 당대표를 사임해야 되는 거죠. 예. 물러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당원 정신을 좀 잘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권과 대권에 대한 명확한 분리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네. 판단했으면 합니다. 근데 형식 논리로만 놓고 본다면 7개월 그래서 그 당권 대권 분리 그 규정에 따른 그 기준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 이것이 뭐 저희 민주적 정당에서는 누구나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예. 이게 지금 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하나의 문제점은 내년 5월 8월 29일 날 전당대회를 하면 내년 또 8월에 차기 대선 후보를 저희 당에서 경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아, 1년 예. 새 전당대회를 3번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 4월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재보궐 선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이 3월에 당대표가 그만두고 4월에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면 과연 누가 이걸 준비하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 이런 것들이 당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 하나는 예. 또 다른 대권 주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많은 이제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한 사람이 7개월, 1년 중에 7개월 동안 당대표와 대권 후보를 사실상 함께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이게 흔쾌히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네. 이제 대권 주자가 나서는 것은 예. 지금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음. 의견이 저희 당내에 많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한번 그 대놓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낙연 네. 의원의 어떤 그 당권 도전설은 그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김부겸 전 의원이 그러니까 당권 도전에 나서려고 하는 게 그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견제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네.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대권 주자들은 당권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출마를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걸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명의 대권 주자가 저희 지금 당대표 선거에 지금 나서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중요한 점을 하나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중요한데 네.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3월에 당 대표가 물러나면 재보궐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정반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년 4월 네. 재보궐선거가 중요한데 지금 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로 이제 그 착실하게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고, 그럼 네.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게감 있는 당 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양 측면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당에서도 대선의 뜻을 둔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사실 흔쾌히 동의해서 이렇게 갈 때만이 그런 논리들이 합리화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대기 조선 대선 조기 과열이라든지 네네. 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서 네. 그 성과를 가지고 차기 대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기 조기에 대선이 과열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네. 오히려 그것은 나쁜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다 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셨고 또 조만간 이재명 경기지사도 만나신다라고 좀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이 이 행보를 주목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인데 결국 의원님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면서 대권 주자와 의원님 간의 연합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 당대표 도전을 결심한 입장으로서 다른 지금 사실 대권 주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는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의 어떤 당권 도전, 그러면서 이낙연 의원의 이런 분들과의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의원님께서 이제 출마 의지를 이제 그 분명하게 밝히셨으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대권 주자들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저는 우선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지금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대권 주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뒷받침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전에부터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진화해서 정말 당원 중심의 정당, 시스템 정당 이런 걸 많이 실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기나 또 지금 세계 질서의 변화 이런 걸 볼 때 당이 지금이야말로 더 혁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당원들이 직접 당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당에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정권도 창출하고 또 국가를 한 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나서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 거 의견도 좀 갈리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권 주자들의 어떤 그 경쟁 조기 과열을 이제 걱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제 그 이 대권 분위기를 먼저 여당이 선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가야 그러니까 그 정권 창출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견도 들어오고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진짜 그 누구나 지금 다 하는 얘기는 이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지금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이 가장 주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당 정책이 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정권 창출의 기회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권 주자들이 지금부터 나서서 조기에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과열시키면 그것이 오히려 정권 창출에 저는 나쁜 영향을 미칠 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을 두고 일부 언론은 친문 후보 이렇게 묘사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사실 뭐 우리 당에는 뭐 친문 비문 이런 건 없습니다. 아마 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뭐 지금 해왔던 일들을 많은 분들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네. 그런 지금 우리 당내 어떤 개파라든가 이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